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키지, 람다 함수, 재기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패키지라는 것은 주로 폴더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앞부분에서 배운 모듈은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함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듈들을 모아서 폴더로 관리하는 것을 패키지라고 합니다. 이 패키지는 주로 이제 주제별로 어떤 내용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데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하나의 패키지보다는 그 관련 기능에 따라서 여러 패키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패키지를 여러 분야로 나눴을 때 해당된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from 패키지명을 쓰시고 모듈명 그리고 import 함수명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 있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처럼 from 패키지.module1 그리고 import 하고 모든 거 하면 이 패키지 안에 있는 module1이라는 그 모듈에 있는 모든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함수라는 것은 함수 안에 함수가 있는 형태를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내부에 있는 함수만을 실행시키면 안 됩니다. 람다 함수라는 것은 함수 df 하면서 함수 이름 쓰고 매개 변수 쓰면서 함수를 구현하는 형태를 보다 짧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복잡한 함수는 람다 함수로 하시면 안 되고 아주 간단한 함수만 람다 함수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df 합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 2개를 가져와서 2개를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결국 2개의 매개 변수를 합해서 리턴하는 간단한 함수인데요. 이것을 람다 함수로 표현하면 람다라고 쓰시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씁니다. 그리고 내용은 콜론하고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을 나열하면 됩니다. 이게 람다 함수인데요. 이 람다 함수를 구현한 결과가 합2에 저장돼서 이 결론은 합2를 호출하면 자 10하고 20은 넘버 1과 넘버 2에 매칭이 되겠죠. 따라서 30이 나오게 됩니다. 자, 람다 함수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함수에서 매개 변수 리스트를 구성할 때 기본값을 주면서 구성하게 되는 경우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는데요. 람다 함수에서도 기본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람다 함수하고 매개 변수 리스트를 쓸 때 num1에 10을 주고 num2에 20으로 기본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넘버1과 넘버2를 더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 함수를 우리가 합3라고 했다면 합3하고 호출하게 되면 이 람다 함수에 매개 변수가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10과 20이 더해져서 30이 나옵니다. 합3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2개를 주게 되면 매개 변수의 기본값보다는 실제 주는 값이 우선시 돼서 num1에 100, num2에 200이 매칭이 돼서 300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람다 함수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y list에서 1, 2, 3, 4, 5가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고 자,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add10이라는 함수는 하나의 숫자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숫자에 10을 더해서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 모조리 10을 다 더해서 리스트를 구하고 싶을 때는 이 리스트에 있는 개수만큼 하나씩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length i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ylist 그러면 이거는 0부터 5, 1 이게 생략된 게 된 건데요. in range를 써서 움직이게 되면 0번 방부터 4번 방까지 하나씩 증가되면서 내용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0번 방,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이 각각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먼저 0번 방을 넣어주고 함수를 호출하면 1에다가 10을 더해서 11이 돼서 11을 다시 0번 방에 넣어주고요. 자, 1번 방은 지금 2가 들어있잖아요. 1번 방을 넣어서 2를 넣어서
10을 더하면 12가 되겠죠. 12를 리턴해서 다시 1번 방에 넣어주면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5번을 이렇게 포문을 이용해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람다 함수로 간단히 바꿔보면 add 10이라는 것은 람다 함수다. 자, 숫자 하나가 매개 변수로 들어오면 숫자에 10을 더하는 람다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my list에다가 저장을 할 때 다시 리스트를 만듭니다. 이거는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있는 격이라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add 10이라는 그 람다 함수와 my list를 매칭시킵니다. map이라는 함수는 리스트 하나하나를 모두 매칭시키는데요. 자, my list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를 모두 add 10이라는 람다 함수에 매칭을 시켜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다시 만들어서 my list에 넣어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my list는 하고 람다 함수와 그리고 이 my list를 매칭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매핑을 시키는데 람다 함수가 이만큼이에요. 그죠? 자, 람다 함수와 my list를 각각 매핑시켜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스트에 넣어주는 형상이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는 람다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밑에서 그 람다 함수와 매핑을 시켰는데 이 문장에서는 아예 람다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넣어주고 my list와 매핑시켜서 리스트로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리스트 함수, 매핑 함수, 람다 함수 이것들을 다 합해서 이루어진 명령이 되겠죠. 이번에는 리스트 1과 리스트 2가 있네요. 그럴 때, 자, 람다 함수를 여기서 바로 정의를 하고 있네요. 매개 변수가 2개가 들어오면 2개를 더해주는 람다 함수인데요. 이 람다 함수와 이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매핑하려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1에 매핑되는 리스트 1, 매개 변수 2에 매핑되는 리스트 2 이렇게 넣어서 맵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리스트로 구현하면 합 리스트가 됩니다. 지금 위에서 앞에서 봤던 것은 매개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매핑되는 요소 하나만 줬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예제는 매핑되는 요소가 2개가 들어오죠. 왜냐하면 n1, n2라는 람다에서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안에 들어가는 경시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면 하나씩 풀어서 매핑 시켜가면서 이렇게 구성해도 됩니다. 재기함수라는 개념은 인간이 좀 이해하기에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차적인 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위에서 아래로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실행하는 거에 익숙한데 이 재기함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호출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장인데요. 자, 셀프 콜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라고 출력을 하고 이어서 옆으로 출력하게 되는 건데요. 이 안에서 셀프 콜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호출로 들어가서 또 하를 출력하고 또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이거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격이 되겠습니다. 재기함수를 만들 때는 반드시 본인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기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팩토리얼을 구하는 건데요. 자, 그 전에 팩토리얼 구하기 전에 입력한 숫자를 1까지 자, 10을 입력하면 10부터 1까지, 20을 입력하면 20부터 1까지 출력하는 그러한 함수를 재기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 이름을 count라고 했고요. 자, 넘버를 입력받으면 일단 1까지니까 1까지 끝났는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넘버가 1보다 큰지 작은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클 경우에는 계속해서 호출하면서 세는 것이고 1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1보다 작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끝내주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규 함수는 본인이 계속해서 하면 무한루프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요소를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자, 카운트 10 하면 자, 넘에 1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0은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일단 10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10을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에 10에서 하나 뺀 값 9가
들어가면서 9가 매개 변수가 되면서 다시 카운트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9가 들어갔으니 1보다 크겠죠? 그러면 9를 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줄인 8을 넣어서 다시 호출합니다. 그럼 8은 또 1보다 크기 때문에 또 8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카운트를 호출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카운트 1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카운트 1은 1보다 크기 때문에 1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하나를 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 0이 되면 리턴이 돼서 끝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귀함수는 코드가 간단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읽을 때는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만 본인이 재귀함수를 만들고자 할 때는 이 재기적인 머리 그 논리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팩토리얼은 재기함수의 가장 전형적인 예제가 되는데요. 자, 팩토리얼 4를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즉, 처음에 1보다 작냐? 이거는 나가는 구조인데요. 1보다 4가 들어가면 1보다 크기 때문에 리턴 하면서 넘 곱하기, 즉 4 곱하기 팩토리얼 3이 되겠죠. 그럼 팩토리얼 3은 리턴문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리턴이란 것은 이 전체가 계산되어야지만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넘은 4가 됐지만 이 나머지는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수행을 합니다. 따라서 팩토리얼 3이 되고요. 그러면 팩토리얼 3은 또다시 3 곱하기 팩토리얼 2를 리턴해야 되는데 팩토리얼 2는 아직 계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팩토리얼 2는 또 2 곱하기 팩토리얼 1이 되고요. 그럼 팩토리얼 1은 리턴 넘 해서 이제야 리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턴 1이 돼서 1값이 되고요. 그러면 2 곱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때야 이제 2가 리턴돼서 2가 또 3하고 곱해져서 6이 리턴되고 6하고 4가 곱해져서 24가 리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기호출은 리턴 이렇게 다시 계산돼서 가는 거죠. 보다 본인을 호출하면서 깊이 내려갔다면 여기서 다시 리턴해서 거꾸로 다시 올라오면서 완성이 됩니다. 이런 구조는 설명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팩토리얼로 그러니까 재기함수로 구성을 다시 하시오라고 한다면 좀 복잡한 구조가 됩니다. 이 팩토리얼은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죠. 자, 죄송합니다. 좀 다른 게 떠서. 자, 제너레이터와 yield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제너레이터는 다소 좀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yield를 포함하고 있는 함수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yield 문이란 뭐냐면 그 원래 리턴은 하나밖에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개를 계속해서 리턴을 하고 싶을 때는 리턴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yield 문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yield 1 하면 1을 리턴하고요.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yield 2, yield 3에서 1, 2, 3을 계속해서 리턴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젠펑 하면 이 함수를 통해서 1, 2, 3이 리턴되는데 그 리턴되는 값을 리스트로 구성해서 출력하라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이러한 그 yield를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제너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생성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까지 해서 함수에 관련돼서 우리가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 10주의 4차 시에서는 함수가 끝났으니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